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단원중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오늘 미리 캔버스의 AI 기능과 공유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한 수업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학급 소개, 환경 소개, 그리고 선택하게 된 계기가 뚜렷하게 저는 있었어서 그 미리 캔버스를 선택한 계기, 그리고 수업 활동 내용과 실제로 아이들이 남겨준 후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중학교 1학년, 작년에 중학교 1학년 27명이 있는 반을 가르쳤고요. 총 7반의 수업을 모두 제가 전담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희는 갤럭시 탭을 활용해가지고 키보드와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구조였고, 아이들은 구글 계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와 비즈하우스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 사회화라는 단원이 있어요, 사회 과목에. 그래서 그 사회화 과정을 자서전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자서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리 캔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뒤에 이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 학교가 작년에 2024년도에 디지털 선도 학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도구 경험을 줘라라고 하는 게 학교의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되게 전연차기도 하고 처음에 이 수업을 구상을 할 때 뭐 학생들한테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켜야지 이런 좀 엄청난 목표보다는 그냥 저희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경력이 짧기도 하고 수업 준비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다른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처음에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교과 예산을 써야 한다고 알려주시는데, 막 주변 선생님께 교과 예산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보통 뭐 학용품 사주세요, 뭐 책 사주세요, 보드게임 사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 때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해 때 좀 더 의미 있는 데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 제작이라는 수행평가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서 원래는 그냥 자서전을 책으로, 종이로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이랑 막 같이 사진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고, 막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이고, 이런 식의 활동을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교사의 입장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 거예요. 애들 이제 풀로 막 장난치고, 막 가위, 막 색종이 밑에 떨어지고 이럴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미리 캔버스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 제가 했던 그 모든 고민들을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 원래 기존에 저희 학교는 구글 계정을 사용을 하면서 다른 타 사이트인 캔바를 이미 가입이 모든 아이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이트 애들이 계정도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그 탭도 다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을 뭐 따로 구분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도 없었는데, 미리 캔버스는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제가 아이들에게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어주고, 그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애들을 하나하나 다, 뭐 1학년 1반 몇 명, 이렇게 다 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조금 번거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미리 캔버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타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이트에서 주는 그런 친근함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되게 영어에서 느끼는 어려움, 영어를 그냥 보자마자, 영어?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한데, 그런 거가 없고, 미리 캔버스는 글꼴도 한국어 맞춤의 글꼴이 훨씬 다양했고, 템플릿도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더 쉬운 사이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선택하게 된 정말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원래 다른 타 사이트 그 캔바로도 제가 제작을 맡기려고 되게 여러 가지로 문의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미리 캔버스는 제가 알아보니까 비즈하우스라는 곳과 인쇄 업체와 제작 업체와 연동이 돼가지고 제가 학생들의 결과물을 직접 인쇄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자료를 제가 다 공유 드라이브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한 번에 비즈하우스라는 출력 업체로 연동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고 학교 예산으로 이제 결제를 올려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수업 활동 내용을 조금 더 순서대로 차례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 계정 생성이 먼저 필요했는데요. 뭐, 아이들 로그인 어떻게 시켜요? 아까도 물어보셨다고 했는데, 그냥 단 학교 태블릿에
가입돼 있는 구글, 저희 학교는 구글 계정이어서 구글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이 가능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미리 캔버스 에듀를 사용을 했는데, 에듀 버전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링크로 아이들을 초대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원래는 한 명 한 명 이메일을 입력해서 가입을 시켜야 했는데, 미리 캔버스 에듀는 링크가 바로 나와서 그 링크로 QR코드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이거 찍어봐 라고 한 다음에 애들이 딱 찍으면은 바로 그 화면이 뜨면서 뭐 미리 캔버스 계정에 가입하겠습니까? 이렇게 떠서 학생들이 바로 예 누르기만 하면 가입이 되는 그런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해보니 전혀 번거롭지 않았고요. 이제 아이들을 하나하나 그룹화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것도 제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쳐가면서 그룹화를 시키긴 했는데 저도 막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미리 캔버스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동영상으로도 막 설명이 돼 있고 되게 구체적으로 글로 많이 설명이 돼 있어서 그런 걸 다 참고해가지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룹화를 시키고 공유 드라이브까지 만들어서 학생들을 배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5차시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회화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템플릿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아이들이 통일된 템플릿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3단 리플렛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애들한테 이거 검색해서 3단 리플렛 중에 너네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하나 골라봐. 그래서 거기서 수정하면 되니까 그냥 색감이나 글꼴이나 대충 원하는 걸로 골라봐 라고 해서 애들이 골랐고 거기서 다음 뭐 텍스트나 요소나 배경 같은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아이들이 업로드를 하는 게 중요했는데 사진을 업로드할 때 본인의 핸드폰에 사진을 저장해 와라 해가지고 그 사진을 이메일이나 이제 뭐 퀵쉐어 같은 걸 활용해서 쉐어를 해서 태블릿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캔버스를 직접 본격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학생들에게 처음에 알려줬어요. 사실 이전에 선생님께서 해주실 때 전 좀 놀라웠던 점이 초등학생들인데도 저렇게 결과물이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네, 반면 저희 학교 아이들은 이런 디지털 교구들을 잘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 조금 하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려주고, 뭐 글꼴은 이렇게 바꿔, 글자 크기는 이렇게 바꿔, 이런 식으로 알려주니까 또 곧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보다 아이들이 더 잘 알아서, 선생님 이런 것도 돼요? 이러면서 보여주고, 저는 그럼 그걸 보고 또 다른 반에 가서, 얘들아 이런 것도 된대? 이러면서 알려주고 하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요소에서 프레임이라는 걸 되게 잘 사용했어요. 이 프레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아무래도 자서전이다 보니까 사진이 꼭 들어가야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사진을 틀에 넣는 것 자체를 되게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틀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근데 이제 사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네 단계로 자서전 만들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씩 아이들이 만들어야 했는데, 그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이미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진도 있고 쓰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았는데, 성인기는 사진이 없잖아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미리 캔버스를 막 이렇게 보는데 AI 도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미지를 이제 묘사하는 글을 쓰면은 AI가 사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AI 드로잉과 AI 포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둘 중에 사실 무엇을 사용해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라. 이제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써야지 AI가 잘 듣는다 하면서 어떤 친구가 처음에 가수라고 쳤는데 이제 뭐 뜬금없는 가수가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래서 입력할 때는 한 손에 뭐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에서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는 30대 한국인 여성을 해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애들도 정말 만족하면서 썼던 것이었고요. 뒤에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후기를 받았을 때 가장 만족스럽게 애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너무 흥미로웠다고 얘기한 기능이 AI 도구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AI 라이팅은 아까 선생님께서 맞춤법 검사 앞에서 하셨다고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기능을 처음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수행평가로 나름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글을 쓰는데 진짜 기본적인 맞춤법을 너무 많이 틀려요. 중학교 1학년임에도 거의 초등학생보다도 못하는 수준으로 많이 틀려서 제가 보면서 아, 땡땡아, 너 이거 이렇게 많이 틀리면 어떡하냐. 이거 나름 그래도 수행평가인데 선생님이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했는데 옆에서 다른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 이거 맞춤법 검사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러고 가서 봤더니 뭐 네이버 맞춤법 검사 했다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글을 쓰고 글 상자를 터치를 딱 하면은 맞춤법 검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서 이런 게 있어? 이러고서 다음부터 애들 다음 반, 모든 반에 가서 얘들아 이런 게 있어. 꼭 이용해. 그래야 선생님 채점할 때 편하니까 이러면서 맞춤법 검사를 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또 맞춤법 검사 말고도 뭐 이어쓰기, 요약하기, 뭐 다시 쓰기 이런 식으로 말투를 바꾸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례를 조금 갖고 와봤는데 이거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틀렸던 것들을 제가 약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위인데 지휘라고 진짜 많이 쓰고 역할은 진짜 너무 많이 틀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춤법 검사를 돌렸더니 바로 이렇게 예쁘게 좋은 글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 아이가 쓴 것을 제가 그대로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이 내용도 그냥 재미있게, 보통의 내용을 재미있게라고 누르니까, 뭐 기대되네요?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말투를 바꿔줘서 아이들도 막 눌러보고 막 재밌다고, 뭐 성인기는 이걸로 할게요, 뭐 아동기는 이걸로 할게요, 이러면서 말투도 바꾸고 해보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잘 만들었고, 여기서 제가 도와준 게 정말 없었고, 이렇게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제 앞표지와 뒷표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예쁜 글꼴도 넣고,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도 자유롭게 다 넣을 수 있었고,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본인들이 더 아이들이 먼저 많이 써봐서 그런지 톡톡 하면은 톡톡 잘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프레임 기능인데요. 이런 거. 이렇게 틀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사진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사진이. 그러면서 이렇게 프레임 속에 갇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달력 같은 요소를 활용해가지고 본인의 생일을 막 표시를 한다거나 막 되게 자유롭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것도 활용해서 막 집어넣기도 하고 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든 후에 저한테 공유를 해야 하는데 이 공유하는 과정도 원래 같았으면은 종이로 다 걷어서 막 학번별로 걷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이 이제 본인들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만들던 거 위에 봐봐 이러면 그 위에 제목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여기 제목에다가 학번 이름 치고 이 폴더 모양 표시 보이시나요? 이 폴더 모양 표시를 누르면은 드라이브, 제가 처음에 설정해 놓은 드라이브가 아이들한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2반 친구면은 1학년 2반 드라이브만 이렇게 뜨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1학년 2반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드라이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다 공유만 해주면 제가 그 모든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들을 한 번에 반별로 모아서 학번별로 정렬을 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 것들을 다 드라이브로 모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제작을 직접 맡겼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하우스라는 것과 바로 연동이 가능해요. 지금 보이시는 이 페이지가 네, 요 화면이거든요. 인쇄물 제작을 아마 그 저희랑 패밀리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 비즈하우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가영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을 텐데, 이제 미리 캔버스로 만든 디자인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뭐 인쇄물 제작 또는 3단 리플렛 제작 이런 버튼을 통해서 바로 인쇄물 사이트인 비즈하우스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디자인들을 뭐 파우치라든지 문집이라든지 또는 뭐 L자 화일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것처럼 자서전이 들어있는 리플렛처럼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하우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인쇄로 제작을 맡겼고요. 그래서 실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았을 때 정말 너무 만족감 있게 봤던 것 같고요. 애들이 이제 본인이 손으로 만들면 사실 이 정도의 결과물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많이 가진 것 같고, 이게 한 장을 저는 주문을 했는데 분명 두 장씩 오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여쭤보니까 뭐 한 장만 오면은 뭐 파손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두 장씩 온다고 했는데 되게 괜찮은 가격에 두 장씩 얻어가지고 아이들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들한테 이제 활동이 다 끝나고 후기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를 받았어요. 어땠는지. 네, 애들이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거는 그 맞춤법 검사나 AI 사진 만들기 같은 기능이 정말 흥미로웠다. 이제 평소에 많이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서 재밌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 무료로 풀려있는 템플릿이 이제 본인이 만드는 것보다 퀄리티가 높아서 좋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사실 솜씨가 없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어려워하고 그림 그리라는 거 되게 어려워했는데, 특히 뭐 이제 글씨 못 쓰고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는 했는데, 애들이 그런 거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만들 수 있어서 더 만족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제 평소에 자기가 활동지를 잘 잃어버리는 편인데, 미리 캔버스를 사용해서 만드니까 저장도 자동으로 되니까 이게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오차시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애들도 좀 루즈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수업 끝날 때도 제가 애들 자동 저장되니까 그냥 태블릿 끄고 넣기만 하면 돼. 이러면 애들이 바로 이제 저장을 하고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되는 점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뿌듯했던 거는 이 학생의 이야기였는데요. 처음에 디지털로 만드는 게 되게 어색하고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나중에 다른 활동을 할 때도 본인이 그냥 포스터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설문을 받았을 때 미리 캔버스 활용이 도움이 되었는지가 100% 이제 합치면 100%고요. 가장 많이 좋아했던 기능이 템플릿이랑 AI 요소 뭐 이런 것들, 이미지 이런 걸 많이 좋아했고 이게 제일 뿌듯했던 점인데 다른 과제나 이런 걸 활용을 할 때 너네가 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쓸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교가 디지털 선도 학교 이런 걸 하고 있음에도 아이들의 그런 디지털 역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1학년 친구들이 한번 경험을 해봄으로써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결국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많이 써보는 경험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나중에 고등학생 성인이 되더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후에 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 때 이제 애들이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태블릿 써서 만들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 미리 캔버스로 축제 포스터랑 뭐 부스 안내문 같은 거를 뚝딱뚝딱 잘 만들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성취 기준, 수행 평가 이런 거 다 너무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한번 활용을 해봄으로써 아이들한테 이런 도구, 디지털 도구의 경험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저도 나름 이제 이런 걸 잘하는 나이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이들은 제 기대보다 제가 가르쳐 준 것보다 훨씬 더 디지털 도구를 잘 다루고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아니, 나도 잘 활용 못하는데 수업에 어떻게 써?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걱정 마시고 그냥 나보다 아이들이 더 잘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